이렇게 감사장이 심한 감사는 제가 재임한 동안에 처음 있는 겁니다. 자료 삭제는 물론이고 와서 사실대로 얘기 안 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감사원에서는 월성 원전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하면서 정치적인 소란이 일기 시작하였습니다. 만약에 감사원의 감사로 이어지지 않고 그대로 폐쇄가 진행이 되었다면 총체적인 손해비용은 500조 원이 넘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2016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약 2년간 한국수자력 원자력의 사회이사를 지낸 조성진 전 한수원 이사장을 지낸 그는 친원전론자로서 신고리 오리코기 공사 중단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때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의 반대표가 언론의 관심을 불렀고 그 바람에 월성 1호기에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완전 범죄로 끝날 뻔한 국가 권력의 조직 범죄가 꼬투리를 잡혔습니다. 그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됐을 때 내심 실망했다고 했습니다. 관련자 처벌 수위가 너무 약했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나 200페이지에 달하는 감사 보고서를 읽고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스러웠다고 했습니다. 보고서는 어떻게, 누가, 왜 월성 1호기의 숨통을 끊었는지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작과 짜맞추기로 점철된 월성 1호기 폐쇄의 흑막 속엔 구린내가 진동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문재인은 월성 원전 정지 이전에는 어디서 어떤 말을 하였을까요? 2017년 6월 19일 0시 대한민국은 국내 최초의 고리원전 1호기를 영구 정지했습니다. 현재 수명을 연장하여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습니다.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습니다.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습니다. 폐쇄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원전을 없애는데 과연 타당한 논리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경주로 내려가 보았습니다. 월성 원전 홍보관에 가까워지면서는 원전 시위 관련 현수막들과 농성을 위한 천막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현지에 도착해서는 나아리 이장을 만나 월성 원전이 한눈에 바라다 보이는 바닷가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구자 방송입니다. 오늘 선구자 방송은 경주 양남면 나아리에 위치한 월성 원전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는 멀리 월성 원전이 보일 것입니다. 그곳에서 지금 1호기는 영구 정지가 되어 있고 나머지 2호기, 3호기, 4호기가 가동 중에 있는데 또 이후에 또 어떤 그 결정이 내려질지는 모르는 그런 그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은 이곳 지역 주민들의 실상을 직접 들어보고 어떤지를 우리 그 시청자분들에게 알리고 또 공영방송이 그동안 알려오지 못한 부분들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선구자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방송은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본부의 후원으로 방송을 하게 되겠습니다. 세슘이 더 나온다 이런 방송이 있었는데 뉴스에 봤습니다. 제가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반박 자료를 내더라고요, 뉴스에서. 근데 오히려 일본보다 우리나라 더 안전하다, 그 반박 자료 냅니다. 그러고 실질적으로 그 지금 우리는 온배수라는 건데 바닷물을 땡겨가 열을 씻어서 물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방사능이 하나도 안 나간다고 뉴스에서도 보도했고요. 일본은 우리하고 시스템이 다릅니다. 근데 완전 다릅니다. 근데 환경단체들은 그걸 갖고, 현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갖고 후쿠시마가 저러니까 월성도 위험하다, 이런 그 논리를, 이건 잘못된 논리죠. 정말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후쿠시마 원전하고 월성 원전하고 똑같은 자리에 놓고 비교를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보여주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똑같아 나쁘다, 이거는 환경단체의 몇몇 사람들 말을 듣고 하는 거지, 이건 잘못됐다 봐야 됩니다. 그러면 환경단체는 단지 이 원전이 끼치는 어떤 그 폐해에 대해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 텐데요. 예, 그들이 어떤 그 정치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시는 부분은 없나요? 저는 사실상 정치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이 지금 보면 전부 다 그 고위직으로 올라가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고 지금 현재 보시면 하지만 현 정부는 지금 환경단체 이야기는 귀담아 들어요. 노동조합 이야기도 듣고 노조하시는 분들. 근데 정말 실질적으로 피해보는 지역민들이나 딴 부분에서는 길을 닫고 있다는 거죠. 그게 잘못되는 거죠. 예. 그리고 1호기도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1호기에 연구 폐쇄로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손해본 부분을 한수원이 그 지원을 해주겠다 정부에서 약속했는데 안주가 지원을 안 해줬다 하더라고요. 한수원도 그런 지원을 받으면 물론 1호기가 들어가는 게 7천억이면 7천억 정부에서 물려주겠죠. 물려주면 뭐 지역에 무슨 해줄지 모르겠지만은 안주까지 정부에서도 그런 약속을 안 지켰다 하더라고. 예.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정부에서 거짓말도 하면서 1호기를 폐쇄하시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 아무 책임도 없고 지역은 홀대하고 우리 지역민들도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은 똑같은 아픔을 달래줄 줄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는 국민이고 누구는 국민 아닙니까? 그건 잘못됐죠. 네. 예. 지금 원전 폐쇄 정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해외에서 우리 그 대한민국의 그 원전 기술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것을 알고 수주 발주를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무산되고 했다는 얘기도 그렇죠.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제 영국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그 원래 그 공사하려고 이제 그 원자력 기술을 갖고 원자력 지으려고 하러 갔다가 우리나라가 원자력을 없애는 추세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됐죠. 지금 그 UAE 쪽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이 나가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문제가 뭐냐면 지금 뭐 제 친구도 또 거기 나가 공사를 하러 나가가 있는데 그래요? 그쪽에서 문제가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은 원자력 제한하는데 짓고 난 뒤에 나중에 후속 조치가 이제 그 나라에서도 걱정이다 이겁니다. 뭐가 걱정이냐? 보석이 없다는 거죠. 네. 그러면 원자력 우리나라에서 그 물건을 팔아시면 우리 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차를 팔아시면 거기에 대한 부속은 보통 보면 뭐 수십 년을 보관을 해가 차가 고장나고 사고가 나면 교환을 해줍니다. 팔고. 그런데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쪽도 조금 시끄러운 부분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이 정말 우리나라 원자력이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문제예요. 지금 보면 1호기는 캐나다에서 와서 지었습니다. 그 다음 보통 2, 3, 4호기는 한국형입니다. 저기. 아, 네. 예, 예. 그 한국이 기술을 도입해가 지었는 겁니다. 한국형. 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한국 원자력이 상당하게 지금 뭐 세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한번 보십시오. 두산중공업도 원자력으로 먹고 살았는데 문 닫았죠. 자, 지금 우리나라의 원자력 인력이 전부 다 어디 갑니까? 지금 갈 데가 없습니다. 네. 예, 예. 그 뭐 듣기로는 뭐 중국 쪽으로 네. 뭐 또 넘어갔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여부는 모르겠지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럴 개연성은 또 있다고 봐요. 그렇겠죠. 뭐 그런 이야기 저도 들었는데 사실상 중국이 아니라 더 나은 데로 가겠죠. 왜? 우리나라는 더 이상 원자력에 대한 그런 게 없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분들도 이제 자기들의 그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사장시키기에는 그렇죠. 예, 아까운 근데 부분이죠. 원자력이 사실상 우리나라가 이 원자력 하기 위해서 수많은 곤욕을 치르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고 원자력 기술을 보유하게 됐고 우리나라가 원자력 이렇게 하게 된 부분도 물론 앞에 이 추진하신 물론 뭐 여러분들이 많지만은 그래가 이 고생해가 이렇게 원자력 기술력이 이만큼 해놓고 지금 와가 원자력 문 닫으니까 거기에 대한 원자력 다른 식구들 거기에 대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설 자리도 없고 갈 자리도 없고 원자력 먹고 살라고 그 공장을 짓고 일을 했던 사람들은 다 문을 지금 닫고. 여기서 잠시 월성원전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에 대하여 박상덕 박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월성 1호기의 지역 경제 효과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은 또 정부가 주는 것과 사업자가 주는 게 있는데 정부는 세금 1% 정도, 그 다음에 지원금 판매액 0.25%를 줍니다. 사업자는 판매액의 0.25%를 줍니다. 이것을 월성발전소의
이용률과 월성발전소의 용량을 고려해서 계산하면 연 43억 수준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는 현재 본부 전체로 통계를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 약 5,400명 정도가 지금 그곳에서 일하고 있고요. 그로 인한 유입 인구 효과는 한 2배 정도 돼서 한 10,000명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국가적 경제 영향을 살펴보면 일단 월성 1호기 폐쇄에 따른 손실이 개보수 비용 7천억 원, 또 조기 폐쇄 1600일 조기 폐쇄를 했는데 그게 1조 2천억 원이 돼서 대충 1조 9천억 원, 한 2조 원 정도의 국가적 손해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월성 1호기를 죽임에 따라서 다른 LNG 발전 같은 것을 돌려야 되는데 돌리면 그게 한 2조 4천억 원 정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여기다가 원전 대신 LNG 발전을 돌리게 되면 대체 발전에 따른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2억 8천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체 발전에 따른 미세먼지도 한 5천 톤 정도가 더 발생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계산해 봤습니다. 전부 다 지금 뭐 고급 인력 아닙니까? 상당한. 그렇죠. 고급 인력도 그런 고급 인력이 없겠죠. 네. 예. 그 절지에 어떤 그 실직을 해버리는 입장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많은 실적이 많이 생겼다 봐야 되겠죠. 지금 그러고 뭐 지금 뭐 원자력을 이래 보면 지금 대체 에너지 해가 뭐 환경동에서 떠들다 보니까 뭐 우리가 말한 태양광 풍력하고 있지만 사실 풍력 같은 경우요 저희 동네도 풍력이 몇 개 있지만 풍력 밑에는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하다못해 짐승이 새끼를 못 가졌습니다. 그 정도가 소음이나 뭐 여러 가지 있고 환경농에서 또 떠드는 게 뭐 태양광 지금 한번 보십시오. 그러게요. 굉장히 이번 그 홍수 때 그렇죠. 굉장한 피해를 입힌 것 같아요. 홍수 말고요. 자연에도 상당한 피해가 있다고 그때 뭐 학술적으로는 이야기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 지금 이렇게 월성 원전 저렇게 그 우수한 그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런 그 원전을 지금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손을 대면서 굉장히 시끄러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한간에는 그 의도가 따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얘기도 들리고는 하고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워낙 뭐 문재인 정권이 좌파 정권이다 보니까 북한에 대해서만 매우 호의적으로 이렇게 그 접근을 하고 또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는 것 때문에 의심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전을 폐쇄하게 되면은 어떤 중국에서 태양광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태양광을 도입을 해서 그 태양광의 어떤 그 재료나 이런 것들은 다 중국산을 들여와 가지고 중국에 상당한 혜택을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여기서 생산하는 그런 어떤 그 플루토늄 같은 거 핵 제조의 어떤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량이 이렇게 추출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거를 없애게 되면은 그것을 추출할 수 없으니까 북한이 지금 핵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 대한민국도 핵을 만들 수 있는 근본적인 그런 그 원천 그 차단을 하려면은 이런 원전 같은 걸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의도가 깔려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또 하기도 해요. 예, 물론 뭐 그런 이야기도 저도 듣긴 들었습니다. 뭐 시적으로 원자력의 주 원료가 핵폭탄의 주 원료, 수소폭탄, 원자폭탄의 주 원료가 월성 원자력 2, 3, 4호기 아닙니까? 1, 2, 3, 4호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없앰으로써 우리나라가 핵을 보유할 수 없도록 무슨 그런 취지다 있다. 뭐 이 풍문으로는 풍문으로는 들리긴 들리는데 이장님도 들으셨군요. 예, 풍문으로 저도 듣긴 들었는데 뭐 사실상 시중 보면 좀 의의 말을 맞춰보면 맞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워낙 뭐 이렇게 또 황당무계한 그렇죠. 친북 정책, 친중 정책을 많이 펼치는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도 그렇게 또 맞물려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도 또 뭐 없잖아 또 있기는 있는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뭐 저는 사실 정치 쪽은 말이지만 정치에 관심도 없지만은 사실상
이 지금 현재 이 뭐 원자력 관련해서 돌아가는 거 이런 거 봐서는 우리가 사실상 군사 정권도 봐왔고, 네. 예? 네. 뭐 더 그 한 이래 정권을 쭉 이래 지켜봤으면 되는데 이번 같은 이런 경우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네. 정말 힘들었고 넥스트라는 부분도 시적으로 우리가 지금 자꾸 이슈가 뜨고 있고 얼마 전까지 우리 지역민들 지금까지도 지역민들의 갈등이 자꾸 일어나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시적 공론화 재공론화를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전 정부에서는 이미 다 했는 부분입니다. 네. 했는 부분을 그렇죠. 다시 이번에 재공론화해서 이렇게 이거를 다시 지역 주민들 민민 간의 갈등을 일으키게 만들어. 현재 수명을 연장하여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저는 사실 이해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이 건 때문에 지금 지역 내에서도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군요. 많지요. 상당히 지금 뭐 서로가 불쾌할 정도로까지 심하게 지금 돼 있고요. 그다음에 1호기 부분도 사실상 1호기가 우리 지역이 동경주가 이 1호기 수명 연장할 적에 찬성을 그 양북 간포 이쪽가 찬성, 지역 주민들도 찬성을 했는 부분인데 네. 사실상 몇몇이 떠든다 해서 이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여기 왔다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와가 환경운동연합에 저 집회하는 데 가서 이야기하고 뭐 1호기가 이제 이렇게 폐쇄가 되는 부분 같은데 이거는 사실상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잘못된 부분 같죠. 조금. 네. 안 해야 될 걸 왜 했느냐 이거죠. 그러고 10년을 약속이시면 10년 동안 하고 그다음 주에 그 1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뭐 영구 폐쇄한다. 그거는 사실 주민과의 약속이 돼 있으니까 지켜야지. 근데 현재 진행되는 거 보면 약속이란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상 자꾸 정부도 불신하고 원자력도 불신하고 지금 원자력 이사회 같은 경우는 진짜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그래 한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 진짜 원자력 이쪽을 진짜 묵고 살게 만들고 이걸 전기를 생산해가 국민들이 더 나은 전기를 쓸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정부하고 그런 식으로 말 듣고 그래 뭐 이거 조작했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 지금 우리 지역은 지금 현재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회를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지금 원장님께서는 이 지역에서 태어나셨고 네. 또 토백이로 여태까지 삶을 이렇게 이어오셨는데 그럼 과거 저 원전이 세워지고 2012년도에 그 수리를 다시 해가지고 10년을 연장하기로 해서 네. 2022년까지 그렇게 아마 연장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모양인데 그러면 그 2012년에 이렇게 그 가동을 위한 2012년에는 이제 그 재가동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그 수리 과정을 네, 거치죠. 수리를 했죠. 수리 과정을 하고 저희들이 이제 2015년도부터 이제 이 해가 그렇게 그때는 이제 이미 기간이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2023년 4년까지가 가동이라죠. 이제. 그러면 그 이전까지 몇십 년을 가동해 오면서 큰 문제는 없었나요? 이 원전 때문에.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사시면 지금까지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환경과 안전 문제에 대해 다른 원전 지역 주민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겠죠. 환경단체들 네. 또 그때는 방사능이 맞으면은 뭐 애기를 못 논다 뭐 이런 소문이 들어서고 위험하다. 그러면 아기를 못 낳는다 그랬는데 지난 33년 동안 울진 그 군민들 자녀 생산이 중단됐습니까? 아니죠. 계속 맞고 예, 또 소가 임신하는데 지장이 있다는데 소 새끼만 잘 놓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말도 안 하는 그때 당시에 그게 선전통에 반대를 했고 지금 우리가 33년을 살아보니까 아니 안전하다 이게 안전하다 이게 안전한 이게 원자력. 근데 이제 뭐 우리 지역에 원자력이 뭐 좋다 나쁘다. 근데 저는 사실 그래 원자력을 믿습니다. 직원들은 한손에 그래 나름대로 최고의 엘리트 직원들이 학벌을 가진 친구들이 여기 와서 살고 바로 옆에가 한손 사택입니다. 자기 가족들이 다 같이 여기 우리 한 동네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지에 있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여기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으면서 이렇게 지금 관리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 경주 대지진이 일어났을 적에도 그 시조 판다로 그 상자 그 영화 그 보시면 그때 보면은 한수원 직원들이 막 전부 다 도망가는데 지역에 몇몇이 들어가가 뭐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요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래 봐왔는데 그때 당시에 저도 여기 있었으니까요. 지진이 나자 비상벨이 울리니까 한수원 직원들이 전부 다 안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때는 한수원 들어가는 출입문이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차가 밀려가 못 들어가고 뛰어가고 친구들이 그 젊은 친구들이 그거 봤을 적에는 우리는 원자력은 안전하다. 저렇게 자기 위험한데도 뛰어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차가 밀리니까 차를 대고 걸어가더라니까 뛰어가고 그런 거 봤을 적에는 사실상 모르겠습니다. 위에 분들 모르겠지만 정말 여기 그 종사하고 있는 한수원 직원들은 정말 우리 지역을 생각한다는 거고 안전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네, 한수원 사택이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인근에 위치 소재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그런 어떤 그 비상벨이 울렸을 때 직원들의 그 어떤 그 태도를 봤을 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발전소 안으로 뛰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뛰쳐 들어가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영화와는 정반대의 그런 실질적인 그 모습은 참 모습이 그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뭐 한수원 직원들이 지금 원전에 어떤 문제가 있고 방사능이 어떤 자기들이 피폭될에서 위험할 정도라고 한다면 거기에 남아 있을 리는 만무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누가 있겠습니까? 피폭되고 이러면 돈도 돈이지만은 돈을 떠나가 요새 누가 돈이 문제겠습니까? 내 목숨이 문제지.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들어가서 가지만 실질적으로 원전 안에 가보시면 아시지만은 저기 사실상 실질적으로 바깥으로 이렇게 유출되고 해야 한다는 거는 사실상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후쿠시마 원전하고 이거하고는요 180도 틀립니다. 정말 기회가 된다면 저도 사실상 그 데이터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정말. 네. 그렇군요. 지금 이 원전 때문에 다시 지금 어떤 좀 시끄러운, 그러니까 그 최재형 감사원장께서 그동안 조사, 상당 기간 이거를 조사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랬을 때에 사실과 다른 그런 어떤 이 조사 자료가 나와서 이제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처벌할 사람들, 그 관계자들을 누구누구는 이제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보고서까지 다 이렇게 그 발표를 한 것 같은데. 감사원은 역대 가장 긴 13개월간 조사를 벌여 경제성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지금 발표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될 걸로 이렇게 좀 내다보고 계신 부분이 있으시겠어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상 감사원장 하는 부분을 저도 봐왔습니다. 봤는데 근데 나는 오히려 그 사람은 비겁자라 생각됩니다. 오히려. 아,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정치판에 보면 여야가 오히려 대립하게 만들고 더 시끄럽게 만들었어요. 자기가 정말 투명하고 자기 강단 있게 그걸 오픈한다 했으면 정확한 오픈해줘야죠. 근데 보시면 알지만 그렇다 하더라 하는 식의 이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건 잘못됐죠.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도 감사원장을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상 그거는 잘못됐다 싶습니다. 정확하게 발표를 해야죠. 그런 발표는 안 하는 것보다 차라리 못 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왕 자신의 어떤 소신을 가지고 감사를 했으면은 감사 결과도 있는 그대로 디테일하게 그렇죠. 정확하게 발표를 했어야 옳지 않았느냐. 당연하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쨌든 지금 그 감사원의 그 감사 결과로 봐서 문재인 정권이 이 원전에 대해서 너무 안 좋은 쪽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지금 의도적으로 폐쇄 쪽으로 가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문들이 이제 계속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은 지금 이쪽 마을 주민들은 원전이 들어오고 나서 주로 어떤 쪽에 그 종사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저희 지역 주민 사실상 여기는 이제 농업은 거의 없습니다. 농업이나 어업이 별로 없고요. 조금 떨어진 데는 농업이나 어업이 하는데 저희들은 거의 다 상업이나 아니면 원자력에 일을 해서 먹고 직원들? 그렇게 하청에 가든 거기 안에서 공사를 하는 데가 일을 하고 이래가 먹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 지역 주민들도 앞으로는 원자력에 가서 돈을 벌어물 방법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지역 주민들 우선 채용을 해서 안에서 돈을 벌어물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문재인 정부가 어떻습니까?
뭐 자회사를 만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노동조합이 형성이 되고 그 노동조합이 지금은 오히려 한수원보다 더 위에서 모든 걸 정리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우리 지역 사람들이 원자력 체인점직에 살지만은 들어가서 일을 하고 싶어도 못 들어갑니다. 왜? 자회사라는 노동조합이 있고 자회사라는 부분이 있어 자회사에서 그 채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은 아무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 됐어요. 오히려 그래 지금 뭐 인천공항도 그래 가면 자회사 만들어 그래 진행했다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지역은 원자력 안에 들어가 일을 또 못 해먹고 그럼 뭐합니까? 장사라도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장사도 안 되죠. 여기 가시면 우리가 원자력이 돌아갈 적에는 약 한 150집 이상이 장사집이었습니다. 상가입니다. 지금은 한 50집밖에 안 남았어요. 많이 접었네요. 예, 떠나고 망하고 네. 예, 방법이 없잖아요. 사람이 밥 먹으러도 안 나오고 사람이 없는데 예, 그러고 뭐 환경단체 와가 원자력이 어떻다 떠들고 이러니까 누가 여기 위험한데구나 싶으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런다고 환경단체 와가 정말 아침에 정말 저는요 이 방송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아침에 월요일 아침에나 이래 와가 한번 여기 출근 시간에 한번 봐주십시오. 촬영 한번 해봐요. 환경단체가요 길을 틀어막고 출근 시간을 저지를 다 합니다. 매주 월요일마다요? 예, 그러면 출근하는데 약 4km에서 5km 차가 밀려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국도인데 1차선, 2차선 도로입니다. 그냥. 그러면 2차선 도로가 차 서행도 못 합니다. 그냥 5km로 밀려가 1시간 넘게 걸립니다. 5km로 가는데 1시간 넘게 해가 원자로 출근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직원들도 감정이 쌓이겠죠. 네. 자기들이 출근하는데 그만큼 소비되는 시간도 있지만 짜증이 나죠. 그러면 나와가 밥을 여기서 먹고 여기서 생활하려 하겠습니까? 네. 단쪽으로 가죠. 네. 그런데도 그런 불법적인 집회를 하든 뭐를 하든 하도 정부는 공권력은 아예 나서지도 않는다는 거죠. 이건 잘못되는 거죠. 지금 그러면 매주 환경단체가 매주 토요일마다 그렇게 합니까? 매주 월요일마다 하고요. 아침마다 보면 거의 합니다. 출근 저지 예, 뭐 이런 출근 저지요. 예. 정말 더러운 짓이죠. 추적구로 그 출근 저지는 하고 말입니까? 정말 진짜 떠들고 싶으면 정부에 가 떠든가 한손 본사 가서 떠든가 지역 사람들 피해는 안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운동 한다는 사람들이. 그러고 현 정부가 물론 뭐 뒤에서 밀어준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전혀 뭐 모르고 있을 모르죠. 것 같아요. 오히려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이 영웅 대접받대요. 지금은. 근데 정말 그 사람들 영웅 대접받지 못하잖아. 그 사람들은 우리 지역에서는 정말 싫어합니다. 왜? 자기들이 여기 살면서 자기들도 우리하고 똑같이 희생을 하면서 원자력이 나쁘다 하면 다 따라갑니다. 자기들이 시내에서 아주 좋은 생활하면서 자기들은 편안하게 살면서 여기 와가 원자력이 어떻다 해가 떠들고 가고 무슨 자기들 재미삼아 와가 떠드는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1호기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1호기가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나는 원인 제공자는 그쪽이다 봐야 됩니다. 환경단체가 원인 제공자로 보여진다. 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군요. 이쪽에는 그 관광 쪽으로는 어떤 그 생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환경이 안 되나요?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그 관광객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뭐 장사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요. 관광객이 원자력이 이만큼 뭐 방사능이 유출된다 뭐 한다는데 여기에 농수산물 사 먹겠습니까? 네. 안 사 먹죠. 그럼 이쪽에서 뭐 고기 뭐 어업을 하는 그런 분들도 없고요. 많이 있지만은요. 그 수입원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네. 판로가 없는데. 판로가. 예. 그렇군요. 이 활성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여기 말고 원자력 조금만 떨어지면 동네를 가면 상당히 어촌말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안 그렇습니다. 상당히 참 여러 가지로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양새가 되고 있네요. 예. 우리가 물론 뭐 희생을 해서 뭐 모든 일이 좋아진다면 괜찮아요. 근데 희생을 해도 좋은 결과가 없으니까 이제는 희생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죠. 네. 예. 참 너무 딱하고 안타까운 상황의 모습을 오늘 그렇게 이 현장에 와서 막상 그 이장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참 우리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이 또 그동안 이런 어떤 그 주민들의 고충과 이런 고통을 좀
방송을 통해서 알리거나 보도를 해주거나 했던 그런 면들은 없었을까요? 언론이요. 예, 공영방송 같은 경우. 언론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그 1호기 얼마 전에 이제 1호기가 잠문됐다 발표했을 적에 MBC에서 여기 촬영하러 왔습니다. 네. 그런데 MBC에서는 환경단체 하시는 분들이나 여기 반대하시는 그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사람들만 취재 딱 하고 정말 이 지역에 아픔이 있는 부분은 촬영 안 합니다. 그렇기에 사실 이제는 방송국도 못 믿어요. 뭐 MBC 같은 경우는 정말 대놓고 시적으로 반대쪽으로 오히려 뭐 이걸 1호기 폐쇄 잘했다고 내가 알기로는 그런 쪽으로 촬영하는 것 같은데요. 아, 그렇습니까? 우리 지역민들 와가 인터뷰 자체를 안 합니다. 환경운동연합 하는 사람들한테만 인터뷰합니다. 그 인터뷰를 왜 합니까? 정말 지역을 생각할 것 같으면 네,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오늘 뭐 선구자 방송이 비록 이제 그 개인 미디어인 유튜브이긴 하지만은 오늘 그 이장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이거 지역을 조금 돌아보면서 주민들의 그 목소리를 좀 담으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있는 그대로 지역민들의 그 소리를 좀 들려드리고 사실 이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좀 국내외에 계신 우리 모든 국민들, 교포분들에게 알려서 이 정책이 얼마나 잘못된 정책인가 하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후의 그 상황에 대해서도 이장님의 좀 도움을 받아가면서 또 원전의 그 또 전경을 좀 한번 화면으로 잡아가면서 좀 설명을 듣고 또 인근 주민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나리 주민으로서요, 원자력이 없으면 저희가 여기 이 동네 형성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원전이 없어지면 여기 뭐 모든 직원분들이 다 없어지겠죠. 그러면 여기 상권이든지 살아가는 주민들이 어떤 부분에서든 모든 부분에서든 뭐 살기 어려운 동네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300 블랙 전사 대표 맥다니엘입니다. 자, 오늘 우리 선구자 방송 우리 스튜디오에 나와서 여러 또 상품들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 상품은 정말 가슴이 정말 미어질 정도로 감동 있는 상품입니다. 우리 선구자 방송 우리 선배님께서 직접 제작하신 애국 엽서. 벌써 이게 이 애국 엽서가 4차까지 나왔습니다. 1차, 그리고 또 2차, 그리고 또 3차, 그리고 또 우리 블랙 전사들까지 나온 4차까지 이 애국 엽서가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감동의 물결, 여러분들 우리 선구자 뉴스, 선구자 방송 통해서 이 구입하시는 이게 애국 엽서가 이런 것들 애국 운동입니다. 애국 운동이 딴 게 없어요. 우리 우파 기업들, 또 우파 유튜버들, 또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이런 것들은 그냥 엽서가 아니에요. 작품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또 합리적인 가격에 여러분들께 제공돼 드리고 있는데 이 구입 방법 우리 로카 청년 또 설명해 주시죠. 네, 구입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엽서 구입은 선구자 방송에서 구입을 하실 수 있고요. 한 세트가 총 9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잘 나왔어요. 네, 한 세트당 9종으로 되어 있는 이 상품을 1만 원에 보급을 하고 있고요. 우편 주소부터 하나하나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선구자 방송 연락처 010-2507번에 4861번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1차, 2차, 3차, 4차가 있는데 여기서 원하시는 부분을 선택하셔서 저희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문자 성함과 주소와 연락처와 구입하시고자 하시는 세트 수량 표기해 주십시오. 입금 확인이 되는 대로 접수되었다는 문자를 발송해 드린 후 엽서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일본, 기타 외국에서 주문 시에도 문자로 외국 연락처 받으실 분 성함, 주소, 수량을 알려주십시오. 입금 은행 계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농협은행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이승만 대통령. 이거는 제가 오늘 사가겠습니다, 바로. 이승만 대통령 그 말씀 하셨죠. 뭉치면 산다. 맞습니다. 요즘 여러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대한 국민들 뭉치면 삽니다. 그것도 제가 존경하는 진정한 또 리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가운데서 저한테 말씀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명언 있죠? 중단하는 자 승리하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 시국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 우리 우파 애국 국민들 뭉치면 살고 중단하지 않고 전진하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깨어있는 대한국민이 자유 대한민국 살아서 다시 일으킬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대한민국 화이팅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